요즘은 사람보다가 오래 사는 것들이 많지만은 사람보다가 오래 살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사람보다가 오래 사는 게 좀 드물죠. 가령 잉태기간이 사람과 비슷한 소는 사람보다 훨씬 짧게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라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평생을 현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활용되어 왔던 것이니까 과거형을 의미하고, 경금은 활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 시점서부터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금과 경금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고 묻는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의 금생수가 더 좋겠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남 줄 것이 어딨냐라고 흔히들 말을 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화급금이 되면은 정화가 신금을 화급금하면 그동안에 쌓아놨던 지식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신금을 화급금한다는 것은 과거의 지식을 화급금한 거니까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사유 체계를 뭉개버리는, 부정하는 것들이 막 벌어지죠. 그래서 희귀신을 할 때 정화가 신금을 화급금하면은 리모델이라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마는데, 나중에 이제 병화가 경금을 화급금하면은 지금서부터 앞으로 써야 될 지식이니까 재조립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걸 의미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화급금은 나중에 이제 다시 할 거고, 일단 신금의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면면이 쌓아온, 과거에서부터 쌓아온 지식이다.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문화나 문명을 담은 지식체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식을 긍정할 것이냐 부정할 것이냐, 우리가 이어받을 것이냐 적폐로 몰아버릴 것이냐. 그러면 좋게 내려온 것일 수도 있고 나쁘게 내려온 것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금생수가 화급금을 해서 쌓이고 쌓여서 내려온 것인지, 토생금을 해서 내려온 것인지, 이 금의 역사의 과거가 어떻게 해서 내려온 것인지에 따라서 금생수의 성분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신금의 금생수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경금의 금생수는 현재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공통보감에서는 계수를 생하는 것을 수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금의 금생수는 내 지식이고 내 영역에서 쌓은 지식이다. 그래서 신금은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니까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거를 부정하면은 모든 돈이나 지식을 쌓아놓고 쓰지 않는 것과 같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써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임수의 금생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에서 계수까지 이 오는 사이에는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고 하면 화가 들어가요. 그래서 화급금이라고 하는 화가 들어간 다음에 금생수가 들어가죠. 그럼 금생수로 나갈 때 원하는 것이 나가는가,
내가 기록을 숙지해서 활용해 본 것이 나가는가, 임수가 원하는 것이 나갔는가, 개수가 활용해보고 걸러본 것이 나갔는가, 임수가 원하는 것이 나갔는가. 화도 없고, 만약에 화가 없고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활용해보고 내가 이렇게 특기화된 것이 나가려면은 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수가 원하는 것이 나갔으면 화가 없고 수만 있어야 되고요. 내가 활용해보고 특기화된 것이 나가려면 화급금을 한 것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화가 있으면서 나갔느냐, 화가 없이 나갔느냐에 따라서 이 성분이 달라져요. 대개 이제 화생토라고 하는 것은 화토동군이라고 하죠. 그러면 화토가 사주에 다 있으면 내가 써보고 그걸 다시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밖으로 나간 것이니까 교류가 된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르치기도 하고 요청도 하고 소통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화가 없이 토만 있다 그러면 나는 전달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임수가 원하는 것은 내보내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라고 하는 것은 토를 이야기할 때 훨씬 더 이제 복잡해지는데, 수는 화를 쓰지 않거나 토를 쓰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임수의 금생수는 화생토가 되어 있느냐 토만 되어 있느냐 화만 있느냐에 따라서 이 임수의 성분이 달라요. 화토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잘 편집해서 활용하는 것이고요. 토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요. 만약에 화만 있으면은 내가 임의로 가공해서 나간 거니까 이 말은 틀릴 수도 있어요. 전달자의 요구에 의한 전달이 아니고 자기 임의대로 편집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토가 있어야 전달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편집했으니까 그거는 적당한 건데, 화토가 따로 있으면 다시 나간다는 의미가 돼요. 물론 경금이 개수를 생한다는 것은 활용할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임수에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한 지식이 외부에 유출되어서 활용을 하니까 전수하다, 활용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임수를, 경금이 임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논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활용을 하는 것인지 개수는 신금으로 기록으로 남길 것을 하는 것인지 경금은 자기가 터득한 것을 하는 것인지가 이제 문제예요. 그 말은 신금의 선천적인 것이냐 경금의 후천적인 것이냐를 다시 나누게 되고, 경신금을 가지고 임수로 활용할 때는 활용만 보면 돼요. 개수는 나의 지식이며 내 조직이라는 영역에서 공감하는 지식이다. 임수는 외부와 교류를 하는 지식이다. 타인이나 외부 조직과 교류하는 지식이 임수다. 이렇게 우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수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를 알아야 쓸 수가 있어요. 수는 지식이지만
배우고 익혀야 되니까, 배우고 익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생수가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이제 신금이 수다금침하면 또 들어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죠. 이러한 것들은 태가불구 병약에서 보는 것들인데 유산탕진자라고 해요. 그래서 경금이 수다금침하면 벌어놓은 것들이 빠져나갔으니까 이거는 가상탕진이라고 하죠. 신금이 수다금침하면 과거에서부터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부모의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돈을 가상탕진한 것이고, 경금은 벌어놓은 거니까 배우자 돈을 탕진한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통변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를 이제 활용하고 싶다면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금생수가 뭔지 알고, 그리고 지식으로 들어왔으면 반드시 배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임수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임수가 없고 개수만 있어도 임수로 배출을 하면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화토가 있어야 내가 활용해 본 것들이 되고, 자기가 편집하고 활용해 본 것들이 되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화토가 다 있느냐, 토만 있느냐, 화만 있느냐가 중요하다. 토만 있으면 단순 전달자로서의 역할이니까 자기가 힘들지 않으니까 행복하죠. 그렇지만 화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임의로 편집을 해서 전문성을 왜곡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토는 단순성이 있고, 화는 필설지어를 일으킬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토가 다 있어야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가령 색인에서 이와 같은 지식체계가 있는데,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디서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석인데, 이 주석을 보면은 고증으로는 무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정치는 무엇이다, 문화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사상은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철학은 무엇이다, 과학기술은 뭐다, 이데올로기는 뭐다, 어느 학파에서는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증을 하게 돼요. 즉 처음에 사상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종교에서는 또 뭐라고 말을 하고, 학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며,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하고, 이것을 과학기술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했다라고 7가지 정도 고증을 거쳐서 말을 한 것이 화토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화가 되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봐 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화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독소 조항이 들어가고, 토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단순 조항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땅한 것은 화토가 다 있어야 된다. 화토가 다 있어야 모두가 공감한 것이니까, 모두가 공감한 것이 토인데, 당연한 걸 싫어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심리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금생수를 봐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수가 정화를 보고 병화를 봐야 돼요.
개수가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적 용어로는 응용기술 혹은 지식기술과 같아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전이나 테크닉, 꾀 등과 같은 기술적 적용법이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기술이라고 해서 흔히 과학기술만이 기술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정화 경금이라는 어떤 곳에서 기술을 얘기할 때 과학기술, 생산기술이라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분야의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 정화의 응용은 신금에도 들어가고 경금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화극금이라고 하는데, 응용 지식에 대한 지식이에요. 응용 지식에 대한 기술이에요. 병화도 응용 기술에 대한 지식이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각종 인간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모든 재물, 돈 되는 물건,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술이에요. 흔히 이제 재화라고 해서, 재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동산, 단순하게 부동산을 재화라고 하는데, 개수가 정화만 보면은 부동산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정화는 흔히 금융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재화를 다루는 지식이다. 정화가 개수가 없으면은 재화를 다루지만은 재화에 대한 지식적 요소는 아니에요. 정화가 개수가 있어야만이 재화를 다루는 지식적 요소가 들어가요. 만약에 정화가 개수가 없으면 부동산을 다룬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화가 개수를 보면은 재화를 보는 기술을 다루는 것이지 재화는 아니에요. 정화라는 재화에 개수라는 지식이 첨가된 걸 말하는 거죠. 병화는 응용 지식인데 사람 활용에 대한 지식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정화로다가 물건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듯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정화예요. 그래서 병화는 사람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활용하느냐라고 해서 적용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잘 적용해서 쓴다는 의미가 병화 개수에 들어있어요. 정화는 물건을 잘 활용해서 쓰기 때문에 운용기술이라고 해요. 응용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화는 사람을 다루는 적용력에 대한 지식이고, 그래서 병화를 보면은 계획, 작전, 행정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인사력,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힘겨움을 당했다면은 내가 사람을 볼 줄 몰라서 당한 것이냐,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냐. 사실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거지만 시험을 볼 때는 내가 그 사람을 볼 줄 몰라서 그렇다고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사실과 이론의 다른 점이에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데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또 우리네 인생이 될 수도 있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과 사실은 항상 다르기 때문에 통변은 늘 조심해서 해야 돼요. 사실과 정반대 통변을 하면은 너무나 잘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손님들과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지식이 병화를 만났을 때는 응용지식이라고 해요. 응용지식. 사람을 봤을 때는 사람을 인도하고 사람을 리드하고 그러니까 지도하고 멘토를 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인도해주는 지식은 개수병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가 정화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그 물건에 맞게 그 돈에 맞게 그러니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맞게 물건을 쓰는 방법 사람에게 맞게 기술을 쓰는 방법을 운영하는 것이 정화가 개수를 본 거예요. 병화가 개수를 본 것은 사람에게 맞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고 정화가 개수를 봤으면 기술에 맞게 사람을 쓴다라고 바꾸어서 말을 해야 되겠죠. 옷에 맞게 사람을 바꿔야 되니까 정화는 다이어트를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맞게 옷을 고쳐야 되니까 병화는 수선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수선할래 사람을 수선할래 그러니까 사람을 수선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했죠. 근데 정화를 임수에다가 맞추면은 다른 사람의 기술에 맞게 다른 사람의 영업에 맞추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병화를 임수에게 맞추면은 다른 사람 운영에 맞게 다른 사람 영업에 맞게 사람의 처신을 이제 맞추는 거죠. 임수는 내부 조직이 아니라 외부 조직에 맞게 시장에 맞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맞는 기술, 다른 사람에게 맞는 처신을 임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수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이러한 기술이 없어요. 돈이 안 돼요. 과거에는 이렇게 상대에게 맞추어서 사는 사람, 고객에게 맞추는 능력이죠. 흔히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맞추어 사는 여자, 아내에게 맞추어 사는 남자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써요.